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요양입니다. 2023년도에 변경된 가족요양제도에 대해서 8가지로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시고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돌봐주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 중에 가족이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적게는 월간 32만원에서 36만원, 많게는 월간 80만원에서 86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족요양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핵심 사항을 8가지로 종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 기준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과 제공일수, 시급 및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요양 서비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60분 20일 제공 가능한지, 또 90분 31일 제공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지, 또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가족요양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인데요. 가족요양 제도라는 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되시겠죠? 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방문요양이란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가족인 경우에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방문요양이고요. 방문요양 안에 가족요양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의 비율을 보면 자녀가 약 62% 정도 되고 배우자가 34%, 형제 자매 부모가 2.2%, 또 0.2%로 대부분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거나 또는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을 돌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를 좀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 싫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간 제공하면 약 32만원에서 36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제공하시면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6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가족요양을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죠. 가족의 범위는 일단은 기준은 뭐냐면 수급자, 이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등급 받으신 분의 배우자, 남편이 받았으면 부인, 부인이 받았으면 남편, 그 다음에 수급자의 직계 혈족이 되는데 이 직계 혈족과 질계 혈족의 배우자도 된다. 그러니까 직계 혈족이라 위로는 부모님, 밑으로는 아들, 딸도 되는데 아들, 딸뿐 아니라 그 직계 혈족의 배우자,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 딸의 배우자, 사위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손주 아들, 손주 며느리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급 받으신 분의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이 수급자다 그러면 부인의 형제자매도 가능하고요. 또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부인의 어머니, 아버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면 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일반 요양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를 제공할 때 일반 요양을 안 하고 무조건 가족요양 제도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 기준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서비스를 받으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뭐라도 하나의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5등급 밑에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시면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으셔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이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가족의 범위, 배우자나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등의 범위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을 모시고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요양을 하고 싶은데 가족요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1, 2등급이시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족요양을 제공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나중에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면 서비스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시면 이 치매가 같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 치매가 같이 있어도 그냥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족요양 바로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5등급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5등급을 받았으면 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추가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5등급이신 분들은 방문요양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나서 가족요양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5등급 치매인 경우라 하더라도요, 예외적으로 이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용하는 날은 그 주야간보호센터를 가기 전이나 또는 갔다 온 후에 가족요양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어도 가족요양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조건인데요. 다섯 번째는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도 돼요.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다른 요양보호사로 다른 어르신을 모셔도 되는데 이때 좀 제한이 있는 게 일정한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가족만이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어떤 다른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월 하루에 8시간 하는 정규직이다. 또는 뭐 임시직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통상적으로 20일 근무하면 160시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분들은 가족요양 제공을 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럼 이때 160시간 안에는 내가 내 가족을 모시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까? 네, 아닙니다. 가족을 모시는 시간 뭐 한 달에 20시간이나 또는 한 달에 45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냐 아니면 미만이냐 요것만 갖고 계산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5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면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 시급 및 월급을 얼마나 되나요? 예, 아주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죠. 돈을 얼마 받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설명드린 거 9번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수, 그리고 시급 및 월급을 좀 간단히 계산해 드렸는데요. 기본 원칙은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까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한 달에 20시간만 가능하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요. 이 경우에 60분 제공할 때 시급 및 월급이 약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고 방문요양센터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되면은 16,000원에서 18,000원 곱하기 한 달에 20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곱하기 20일 하면 이것이 약 32만원에서 36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은 뭐냐면 요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면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한 달 31일이면 31일, 30일이면 30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요 예외 규정 대상자 조건이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했을 경우, 네, 예를 들어 드리면 아버님이 4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만 65세 이상이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서 또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요새 그 어르신들이 장수하시니까 이 아들, 딸들도 65세가 넘는 경우 있어요. 딸인데 제가 6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면 제가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니까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 1번 규정은 뭐냐면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에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을 제공했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이란 뭐냐면 부모님이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이건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플러스 공단에서 인정조사할 때 폭력 성향이 있거나 피해망상이 있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요 얘기는 뭐냐면 등급 판정을 받을 때 공단에서 인정조사라는 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나왔을 때 치매 상병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는 그 등급 판정 서류 중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방문 요양 가족 90분 적용이라고 써 있는 왼쪽에 빈칸이 있는데, 요 빈칸에 동그라미나 또는 이런 꺽쇠 모양이 있으면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90분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90분 급여가 약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 하는데요. 26,000원에서 28,000원 곱하기 31일 하면 806,000원이나 86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월급이 약 80만원에서 86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물어보세요. 여기서 그럼 이 80만원에서 86만원을 다 내 월급으로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여기 밑에 알아두세요. 보면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 물론 일반 요양을 제공할 때랑 똑같고요,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80만원에서 86만원 또는 뭐 32만원에서 36만원을 받으셔도 여기서 본인 부담, 어쨌든 간에 어르신은 서비스를 받은 거잖아요. 일반 요양을 받건 가족 요양을 받아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0%에서 15%까지입니다. 그래서 15%를 내신다 그러면 이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 하시는 분은 약 7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제공받으시는 분들은 15%의 본인 부담을 내면 약 14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에서 본인 부담금만큼을 뺀 금액이 순수하게 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그럼 이런 가족요양 서비스를 어떠한 절차로 받나요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가족요양 제공 조건과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자, 일단 서비스 받을 수급자가 등급 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하나의 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간 160시간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5등급 치매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추가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요런 어떤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두 번째로 이제 방문요양센터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계약을 합니다. 하나는 수급자의 방문요양, 가족요양 계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와 방문요양센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이렇게 계약이 다 완료되면 이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공단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월 1회 수급자 덱을 방문해서 서비스 사항을 관리하고요. 한 달 단위로 서비스 내역을 마감해서 센터에서는 공단에도 청구하고, 또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보호자에게 월급도 지급하고, 또 보호자는 본인 부담금을 센터로 지급하면은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많이 물어보시죠. 60분 20일 제공 가능한지, 또는 90분 31일 제공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것을 상당히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요양 제공하는데 60분 제공 가능한지 90분 제공하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월급 차이가 한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방문요양센터 서비스 받고 있으면요, 이 방문요양센터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전산으로 확인이 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등급판정 서류만 받았으면 등급판정 서류 중에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뒷면이나 또는 뒷장, 다른 장, 요거 써있지 않은 다른 장에 안내 드립니다, 요런 게 있어요. 거기에 여기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중에 이 방문요양 90분 적용이라고 써 있는 거에 왼쪽 빈칸에 꺽쇠나 또는 0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90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빈칸에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또는 X로 되어 있으면 그냥 60분만 제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 장기 요양이 있어서 중간에 공단 관리지사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번호에 등급 신청 시 보호자로 등재된 분이 전화를 하고요. 또 이때 전화할 때는 가능한 이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건강보험증에 한 번이라도 같이 등재된 가족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관리지사로 문의를 해도 되고요. 또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때 가족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건강보험증에 한 번에 등재된 가족이 전화를 해야지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60분 90분 확인 방법 종합 정리라고 또 자세하게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요것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제공하고요, 또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만 제공하고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요양도 제공하고 방문요양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경우도 이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사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요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동일한 날에 2가지는 모두 제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가족요양 제공하고요, 오후에 일반 요양보호사가 와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동일한 날에 2가지 다는 안 된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2가지 다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날짜를 달리하면 된다. 자, 오늘은 가족요양, 내일은 방문요양, 또는 주중에는 일반 방문요양, 주말에는 가족요양, 이런 식으로 이 등급별 한도액 이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이것도 역시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1, 2, 3, 4등급은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2가지 제공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이제 주야간보호센터를 만약 9시에 갔다가 저녁 6시에 오시면 요 시간대는 당연히 가족요양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인데고, 근데 5등급 같은 경우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 방문요양은 동일한 날에는 제공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녀오시고 나서 저녁 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하겠다, 네,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용하는 날만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일반 가족요양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째로는 가족요양과 관련해서 2024년에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네,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 재가급여 월 한도의 추가 산정 기준 변경이라 그래갖고 이 종전에는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쥐약암보호 그 일반입니다. 치매 쥐약암보호가 아니고 그 일반 쥐약암보호를 한 달에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20%까지 증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월 한도액이 100%인데 120%까지 사용을 가능하게 해줬는데 이번에 좀 변경이 된 건 뭐냐면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쥐약암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하면 월 한도액 증액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좀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어르신이 쥐약암보호 15일을 이용을 하고 일반 요양을 받는 분은 120%까지 증대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달에 하루라도 가족요양을 하면 그냥 100%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요렇게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요양을 주로 제공하는 60분하고 90분 수가가 좀 올랐는데요. 60분 수가가 22,380원에서 2023년에는 23,480원으로 1,100원이 올랐고요. 90분 수가는 31,170원에서 2023년은 31,650원으로 1,48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만약에 5등급이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치매 전문 교육도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 계약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하루에 60분에 20일 또는 하루에 90분에 30일 서비스 제공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월간 단위로 마감해서 월급도 받고 본인 부담금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 같지만 사실상 센터와 협의하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하면 가족요양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족요양을 제공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부모님 계신 지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요양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는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정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어요.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등급 판정 받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가족요양을 하시게 되면 가족요양도 도와드리고 일반 요양을 하시게 되면 일반 요양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